안녕하세요. 브라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부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국에서 알려진 거랑 미국에서 실제로 쓰는 거랑 조금 다른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전제품은 영어로요, home appliances라고 하거나 household appliances라고 하거나 domestic appliances라고 합니다. 보통은 home appliance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장고, 즉 refrigerator입니다. refrigerator는요, 많이들 줄여서 fridg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fridge라고 할 때의 주의점은 원래 기존 단어 refrigerator에는 없었던 D가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fridge를 영어로 쓰실 때 D를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위에는 냉동실 그리고 아래는 냉장실이에요. 저희 집 냉장고는. 그것을 나눠서는요, 냉장실은 보통은 그냥 refrigerator 또는 fridge라고 하고요. 냉동실은 freezer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기세척기입니다. 식기세척기는 영어로 dishwasher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디시워셔가 여기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은 여기 안에 디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식기세척기가 있는 집이 많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 집에는 식기세척기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접시를 보관하는 용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 식기세척기를 써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룻밤에 음식을 잠깐 데펴서 먹었을 때 그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도요. 접시나 볼이나 뭐 아니면은 실버웨어나 컵 같은 거는 다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서 착착착착 넣어버리면은요. 결국 실제로 닦아야 되는 거는 뭐 냄비 하나, 스패츌라 하나 이런 정도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은 식기세척기로 씻는 것이 사실상 손으로 씻는 것보다 물도 더 적게 쓰고 에너지도 더 적게 쓰고 더 깨끗하게 닦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식기세척기는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홈 어플라이언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스레인지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가스레인지인데요. 미국의 많은 아파트들은요, 이렇게 전기로 된 코일로 되어 있는 이제 렌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만들다가 튀긴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오븐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렇게 그 가스 렌지를 레인지 자체로는 이제 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부분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렌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전기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라고 쓰거나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스토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윗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스토브탑이라고 하거나 쿡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인덕션 많이 쓰잖아요. 인덕션은 그냥 영어로도 인덕션이어서 인덕션 스토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후드는요. 후드가 이제 영어로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보통은 그렇게 제품을 설명을 할 때 후드라고 하지 일반 사람들이 야 연기 나니까 후드 켜라고 할 때는 후드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드를 얘기할 때는 보통 kitchen hood 아니면 exhaust hood 아니면은 뭐 range hood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거는 그냥 팬을 켜라예요. 그래서 그냥 팬이라고 부르다거나 exhaust 팬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vent 팬 또는 ventilation fa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를 렌트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보통 일반 집에 있는 좀 좋은 가전제품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싼 것들만 지금 쓰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후드가 따로 없고요. 위에 있는 게 전자레인지인데 이제 전자레인지 상에 이제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레인지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은 후드가 틀어지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벤틸레이션이 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전자레인지는 뭐 다들 아시겠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줄여서 보통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스탠드 믹서라고 합니다. 빵을 만드는 기계예요. 그래서 빵 만드는 빵 그 도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거품 같은 걸로 이제 생크림, 이제 위핑크림 만들고 그럴 때 요거를 쓰는데 이것은 믹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서 있는 믹서잖아요. 자기 자체로 서 있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탠드 믹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핑크림 만들 수 있는 거품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보통 핸드 믹서라고 하거나 핸드 헬드 믹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친구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까이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손으로 들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서 여기 안에는 보통 이렇게 블레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음식 같은 거를 넣고 얘를 푹푹푹푹 눌러주면은 음식이 열심히 잘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태치먼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쓰지도 않아서 뜯지도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음식을 슬라이스 하는 거고, 요거를 하면은 음식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얇게 썰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믹서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는 거는 다 저 푸드 프로세서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 친구는 토스터 오븐이에요. 보통은 미니 오븐이라고 부르죠. 그냥 간단하게 빵을 토스트하거나 간단하게 음식을 데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영어로 토스터 오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없는데 이제 휴롬같이 과즙을 짜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서는 그렇게 일렉트로닉한 것도 주서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손으로 짜는 것도 주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를 거기서의 그 과즙을 짤 때 반으로 잘라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으깨면은 여기 아래로 그 레몬즙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나무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쑤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도구도 주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무디를 만든다거나 리퀴드 같은 거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믹서기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그것은 영어로 블렌더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블렌더는 싼 거로 찾으면 진짜 싸게 뭐 한 15불짜리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스무디 집에서 쓰는 좀 괜찮은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서 있어서 버튼만 누를 수 있는 거. 그런 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웬만한 거 사려면은 한 200불 정도는 줘야 되는 것 같고, 워낙 크고 자리도 너무 차지해서 이렇게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저에겐 너무 사치품이라 저는 사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헬드 믹서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윙 가면서 그냥 그 통 안에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가는 것을 블렌더라고 했으면요, 좀 고체류를 가는 것은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이 커피 그라인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보통 홀빈을 항상 사서 여기다가 먹을 때마다 이 조그만 그라인더로 커피를 갈아서, 저는 이 모카팟을 쓰거든요. 모카팟으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그라인더라고 하거나, 이거 똑같은 것을 향신료 가는데 쓴다라고 하면은 스파이스 그라인더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으로는 그냥 그라인더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카팟을 쓰기 때문에 커피 메이커는 따로 없어요. 근데 커피 머신은 보통은 커피 메이커 또는 커피 머신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밥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밥솥은 라이스 메이커 또는 라이스 쿠커라고 합니다. 보통 라이스 쿠커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이제 가전용품은 다 끝난 것 같고, 공기청정기는 보통 에어 퓨리파이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습기는 humidifier, 그리고 제습기는 dehumidifier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선풍기는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는 보통 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 쓴 부채도 팬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선풍기도 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국은 보통 선풍기가 이렇게 천장에 있는 등에 이렇게 같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통 실링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환풍기를 보통 익서스트 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벤트 팬이라고 한다고. 그게 화장실에 있는 환풍기도 팬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엌에 달려있는 것도 팬이라고 그러고, 부채도 팬이라고 그러고, 선풍기도 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항상 팬이라고 했을 때는 문맥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한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언니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서 거기서 냉동식품 정말 많이 잘 만들어 먹었고, 먹다 남은 감자튀김 그 다음날 정말 맛있게 만들어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에어프라이어는 미국에서도 에어프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청소기는 이제 보통 베큐um이라고 부르죠. 베큐um 클리너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로봇 베큐um이라고 해요.
미국에는 좀 카페트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복층 구조로 된 집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로봇 베큐음은 한국만큼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동료 중에 진짜 막 대학 졸업하자마자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나이는 저보다 얼마 안 많은데 그 친구는 벌써 매니저고 남편은 엔지니어여가지고 돈을 진짜 그 두 부부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친구, 그 회사 동료가 있거든요.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그냥 뭐 1층에 로봇 베큐음 하나, 2층에 로봇 베큐음 하나, 요 방에 하나, 저 방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참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장소를 옮겨서 여기 저의 뒤에 숨겨져 있는 가전제품은 바로 짜잔 세탁기와 짜잔 건조기입니다. 세탁기는 영어로요 laundry machine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보통은요 washer라고 부르거나 washing machine이라고 부르고요. 건조기는 dryer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집 같은 거를 알아볼 때, 아파트를 알아볼 때 그 아파트 안에 건조기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W/D라고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washer 그리고 dryer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파트들은요 보통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조금 따로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이제 건조기와 세탁기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은 보통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런더리 룸이 따로 있는데 저희 집은 렌트를 조금 더 주고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그런 아파트로 저는 렌트를 했습니다. 미국은 보통 베란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베란다에 보통 이제 세탁기를 두고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베란다 없이 보통 패티오가 있어서 패티오는 이렇게 완전 뚫려 있는 그래서 이제 경치 보고 커피 마시고 그런 용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문 뒤에 숨겨져 있는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건조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맨날 그냥 빨래대에다가 열심히 널었거든요. 빨래대는 영어로 drying rack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근데 여기 와서 건조기를 써보니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블랙진이라던가 좀 좋은 옷들, 그래서 옷이 많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만 그냥 따로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건조기에 돌려버리거든요. 보통 1시간 정도면은 옷이 바짝하게 다 마르니까 이제 빨래를 시작했을 때 보통 그 빨래대에 널면은 하루는 빨래하고 그걸 널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다시 이렇게 개고 해야 되고 그 빨래대가 항상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빨래가 걸려있는 거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번 빨래를 시작하면 적어도 2시간 안에는 이제 다 끝내버릴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미국에서 진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랐던 게 주방용품이라던가 이렇게 가전제품이라던가 그런 거를 영어로 확실하게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대충 그냥 한국말을 해석하면 말은 되지만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몰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헷갈리지 말고 한꺼번에 배워가시라고 한번 이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더 헷갈리는 거 제가 아직도 모르겠는 거는 바로 가구 이름이에요. 특정 가구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집의 공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가끔 헷갈려서 제대로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어 표현 가지고 올 때까지 안녕!